무너져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감정회복법. 지혜는 한 회사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왔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을 완벽하고 멋지게 한 번에 하진 못해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여 팀에서도 신뢰받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 회의 중에도 멍해지고 퇴근 후엔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평소엔 금방 끝내던 업무도 계속 미뤄졌고 메신저 알림만 울려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수요일 오후 팀장이 요즘 피드백이 느려졌네요 라고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 있는 말인데 지혜는 그 말에 울컥해졌고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나 왜 이러지? 나 되게 무능력한 사람 같아. 그날 저녁 지혜는 집에 와서 불도 켜지 않고 소파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휴대폰 사진첩을 우연히 열게 되었고 3년 전 혼자 제주도에 갔던 여행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활기찼고 스스로를 믿고 있었죠.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내가 그때보다 더 많은 걸 해냈는데 왜 더 작아진 느낌이지? 왜 더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지? 며칠간 지혜는 우울해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우울감에 계속 젖어 있는 것은 내 인생에 얼마나 손해인가. 그날 이후 지혜는 작은 회복 루틴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10분 산책, 퇴근 후 휴대폰 끄고 책 읽기, 일기를 쓰며 하루 중 괜찮았던 순간 한 가지 찾기, 감정이 무너질 때나 일이 잘 안 될 때 괜찮아, 그냥 다시 하면 되라고 말해주기. 주변의 환경은 그대로지만 스스로 루틴을 바꾸고 달라지니 지혜는 다시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무너진 건 실패가 아니라 새롭게 무언가 생각해보거나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아니면 힘들고 무기력한 날을 보내셨나요? 어느 쪽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인생을 항상 같은 기분으로 살아가지는 않아요. 우울했던 날이 있어야 기쁜 날도 있고 기쁜 날이 있어야 차분한 날도 있는 거니까요. 오늘은 앞선 이야기가 힌트가 되었을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감정회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혜처럼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셨던 적 있나요? 왜 나는 또 이러지? 이번에도 또 실패야. 난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왜 항상 제자리 걸음 같을까? 마음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런 자기 비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오죠. 누군가의 무신경한 말이 비수가 되어 꽂히기도 해요. 이걸 이겨내기 위해 더 강해지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지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법이 아니라 무너져도 괜찮은 구조를 만드는 법 이야기해 보려 해요. 무너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번에는 꼭 지켜보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작심삼일이에요. 근데요, 계속 지키는 사람보다 자꾸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작심삼일은 실패가 아니라 반복의 시작점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모두 의욕에 불이 붙는 순간도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도 있어요. 이건 나약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의 리듬이에요. 리듬이 있다는 건 무너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감정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무너졌을 때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어떤 분은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틀어박히기도 하죠. 그런데 둘 다 마음을 회복시키기보다는 더 몰아붙이는 방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땐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무너지면 멈추는 게 먼저다. 다시 시작은 감정이 잠잠해진 후에야 가능해요. 무너지면 몸부터 쉬어야 하고 말을 멈추고 무리한 계획도 잠깐 내려놔야 해요. 나는 지금 감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채는 순간 이미 회복의 1단계는 시작된 거예요. 회복을 부르는 행동은 아주 작아야 해요. 무너졌을 때 다시 마음 잡고 오시 기상, 가계부 메일 쓰기, 이런 식으로 큰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회복을 부르는 행동은 항상 작고 쉬운 것에서 시작돼요. 예를 들어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기, 창문 열고 환기시키기, 물 한 잔 마시기, 휴대폰 알림 꺼두기,
한 줄만 일기 쓰기. 이런 행동들은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작고 따뜻한 구조들이에요. 이걸 감정 해독 행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독처럼 퍼진 불안과 자책을 천천히 빼내주는 움직임이죠. 내 감정의 흐름을 읽는 연습. 우리는 자주 내가 왜 이런 기분이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라고 묻곤 해요. 근데 대부분 그 이유는 특별한 사건보다 생활의 누적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잤다든가, 식사를 대충 때우고 있다든가, 너무 오랜 시간 말없이 혼자 있었다든가. 이런 생활의 리듬이 무너지면 감정도 같이 흔들려요. 그래서 감정이 무너졌을 때는 왜 이러지? 라고 자책하기보다 최근에 내 흐름은 어땠지? 라고 조용히 되돌아보는 게 좋아요. 다시 시작할 때 중요한 2가지 기준.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 다시 시작하기 위한 2가지 기준이 있어요. 1. 무리하지 않을 것. 예전의 100%를 갑자기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의 30%면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만 하세요. 2. 나를 위로하면서 시작할 것. 왜 또 이래 대신. 괜찮아,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해. 그렇게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누군가에게 해줄 법한 말을 한 번쯤은 나에게도 해줘야 해요.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해 볼게요. 무너지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계속 발생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감정이 무너졌을 땐 회복보다 멈춤이 먼저입니다. 회복을 부르는 행동은 아주 작고 단순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할 땐 나를 위로하고 조금만 시작해도 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회복은 자책이 아니라 다정한 구조에서 시작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꾸 비교하게 되는 나를 다루는 연습, 비교 불안과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